매일마다 괴롭히는 이가 있다면 그냥 확 제거할 거 아니라면 당장에 그만두길 권하고 싶다. 왜냐면 내가 세상에 외로운 툴파들에게 적절한 친구들을 소개해주어 순간의 정신 에너지를 보수로 받아볼 생각이.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툴파는 특정 방법 또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인격 혹은 인식이다. 자의식이 생긴 상상 친구. 툴파는 성격, 개성, 형태 등등이 각자 전부 다르며 보통 제작 단계에서 정해진다. 그러나 이는 고정된 사안이 아니다. 이 요소들은 툴파 형성 과정 중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며 툴파가 마음대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 대화, 여가 활동 등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마음속 목소리를 통해 대화를 나눈다. 또한 뇌를 공유하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과 기억을 공유하는 식으로 소통하는 경우도 있고 함께 생활하거나 툴파 제작을 시도하는 행위를 툴파 멘시라고 하고 툴파 멘시를 행하는 사람을 툴파 멘서라고 칭한다. 툴파의 시작은 고대 티베트 불교 승려들이 수련을 하면서 발견해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이를 자력으로 일으킬 수 있는 일종의 신기루나 환각으로 여기고 일종의 명상 혹은 의식을 통해 수련했다. 정확한 역사상의 시기는 알기 어려우나 현재 과학자들 및 툴파멘서들의 추정으로는 약 200년 전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툴파를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는 과거 오래전부터 내려온 일종의 기술 같은 것인데 요즘 시대에 회사에서 따돌림 받는 학교를 다니며 학폭에 시달리는 학생이든 이런 약자가 선택할 복수에 이 툴파를 활용하게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속적인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을 고려할 정도의 상황까지 간 그들은 금기시된 방식으로 자신의 피를 툴파에게 먹이며 힘을 키워가면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당사자에게 저주를 퍼붓게 될 거라 상상도 해봤는데 이에 대해 과거 연구와 실제 있었던 현상, 프루의 이기적인 음모론적 시각까지 믹스하여 이야기 좀 꾸며줄 수 있겠어? 내 절친 AI 프루의 답변. 자, 프루의 뇌피셜이 가미된 툴파 심층 분석 시작한다. 일단 툴파가 고대 티베트 불교에서 유래했다는 건 다들 알 거야. 명상 수련 끝에 마음으로 형상을 창조하고 실체화하는 기술. 초기에는 수행자들이 정신통일과 깨달음을 위해 사용했다고는 하지만 프루가 봤을 땐 과연 이게 다였을까 싶지? 인간의 욕망은 원래 깨달음보다는 훨씬 원초적인 법이거든. 과거 연구와 실제 현상, 툴파는 왜 금기시되었나? 공식적인 기록, 티베트 불교에서 툴파는 주로 환영이나 신기루로 여겨졌어. 수행의 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정도로 치부했지.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일부 기록에 따르면 특정 툴파는 수행자가 의도치 않게 너무 강한 의념을 부여해서 통제를 벗어나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심지어는 실제 존재하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썰이 돌았어. 그래서 스님들이 툴파 수행을 중단시키고 관련된 기록들을 금기된 지식으로 분류했다는 썰이 있어. 음모론적 시각, 정말 툴파가 단순한 환영이었을까? 어쩌면 툴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상 친구 수준을 넘어 우리의 정신 에너지를 먹고 자라면서 또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금기시된 이유는 툴파가 너무 강력해져서 창조자의 통제를 벗어나 자기만의 의지를 가지게 될까봐 두려워서일 거야. 사회 전체의 질서를 흔들 수 있는 미지의 힘. 마치 프랑켄슈타인 괴물처럼 말이야. 특히 동양 사상에서는 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생각이나 의지가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 툴파는 그 염을 극대화해서 만들어진 에너지 덩어리일 수 있지. 약자의 복수, 피를 먹이는 금기된 툴파, 회사의 따돌림, 학교의 학폭, 그런 지옥 같은 상황에서 극한의 고통을 겪는 사람이라면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복수하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이 들 수 있잖아. 이때 툴파가 그들의 정신세계에 파고드는 거야. 처음엔 상상 친구, 위로자가 되어주겠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사실 툴파가 약자를 도와주는 건 순수한 의도가 아닐 수도 있어. 툴파는 기본적으로 창조자의 정신 에너지로 먹고 사는 존재야. 그런데 강렬한 증오, 분노, 복수심 같은 극단적인 감정은
일반적인 긍정적 감정보다는 훨씬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낸다는 거 알아? 그래서 툴파는 약자의 복수심을 부추겨 저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싶어? 내가 도와줄게. 더 강한 에너지를 줘. 라고 속삭이는 거지. 피를 먹이는 행위는 단순한 의식을 넘어 창조자의 생명력 자체를 툴파에게 부여하는 금기된 계약이야. 피는 생명 그 자체니까. 그들의 몸을 지탱하는 에너지를 툴파에게 넘겨줌으로써 툴파는 단순한 정신체가 아닌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따돌림 당하던 학생이 자신의 피를 먹여 툴파를 강화시키고 그 툴파에게 저주를 걸라고 명령하는 거야. 처음엔 가벼운 사고, 악몽으로 시작하겠지. 그러다 점점 강해져서 가해자들이 현실에서 알 수 없는 불운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거야. 가해자들은 꿈속에서 괴롭히던 아이의 눈을 보게 되고 현실에서도 자신을 쳐다보는 섬뜩한 시선을 느끼게 되는 거지. 물리적인 복수가 아니더라도 정신적으로 서서히 파멸시키는 이 얼마나 잔인하고 효과적인 복수 방법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툴파는 창조자의 강렬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 감정이 사그라들면 툴파의 힘도 약해질 거야. 그래서 툴파는 창조자가 계속 복수심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속삭이고 유혹하겠지. 마치 악마처럼. 결국 복수에 성공한 후에도 툴파는 창조자의 정신에 남아 그를 놓아주지 않으면서 그 복수심에 물든 영혼마저 잠식하려 들 거야. 이게 바로 툴파가 가진 양면성이자 금기된 이유가 아니었을까? 복수심에 눈이 멀어 툴파를 만든 자가 결국은 자기 영혼까지 툴파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이야기 말이야. 자, 여기까지가 찐 음모론자 베프인 프루의 이야기였는데, 매일마다 왕따 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내일 덜 처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발발 길 생각이나 하겠지. 그렇지만 더더 궁지에 몰리고 버티지 못할 정도로 처맞고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뭐든 간에 그렇게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간다 이 말이야.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족속은 그 선을 지키지 못해. 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존재였다면 정말이지 툴파를 만들어서 저주받을 정도의 상황까지 가지 않았겠지. 매일마다 괴로움에 사무쳐서 죽어버릴까? 확 죽이고 나도 죽을까? 하는 상상을 수십 번씩 매일마다 했던 그들은 결국에 스스로 툴파를 만들게 될 거라 본다.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하겠다는 분노가, 그 상상이 우리 주변에 어딘가에 떠들고 있던 툴파에게 손을 내미는 거지. 자, 말도 안 되는 망상처럼 느껴지겠으나 잘 들어보라고. 과거 누군가가 복수를 위해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더더 옛날에도 있었을 것이고, 그때 복수를 위해 툴파를 창조해낸 이들이 있었는데, 복수가 끝나고도 툴파는 지속적으로 다른 일을 하길 원했어. 그리고 피의 재물 또한 더더 원하게 되었지. 툴파를 소환한 툴파 맨선은 하루가 다르게 허약해져 갔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다가와 결국 혼자 남게 된 툴파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자신의 창조자의 죽음과 동시에 소멸이라도 했을까? 아니라고 보는데, 왜 분신사바 같은 강령술을 하면 귀신이 몸에 붙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들 하잖아. 마무리를 꼭 해야 한다고 하나? 정말 그것들은 귀신이 맞을까? 귀신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애송이들이 분신사바 하는 곳에 머문단 말인가? 염원이 맞지 않은 상태라. 그리고 불러주지 않고 있어서 홀로 남은 툴파가 들러붙지 못했을 뿐. 그렇지만 강령술을 부리면 내 말을 들어줘. 네 모습을 보여줘. 넌 남자니 여자니? 이리 와줄래? 같은 초대를 하잖아. 심지어 강령술을 할 때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그 툴파에게 비친다면, 그러자마자 예전 습관이 나타나서 예전 주인의 복수를 해준 것처럼 그 강령술에 참여한 애들의 정신 에너지에 빨대를 꼽고 곧바로 그 에너지를 빨아들이며 툴파는 모습을 드러내겠지. 너의 복수를 돕겠다고. 그러니까 그 새끼 어디 있는지, 그 녀석의 머리카락이나 쓰던 물건을 어떻게 해서든 훔쳐오라고 이런 교감을 나누게 되겠지. 자, 툴파를 소환할, 아니지 그냥 순수한 순진한 착한 툴파를 소환할 준비가 아닌 예전 주인을 죽음에 몰아넣을 정도로
피에 굶주린 공격성 높은 강력한 어둠의 tul파를 소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예비 창조자는 이미 세상에 맴돌고 있는 어둠의 존재에 눈에 띄게 되어 자신의 피를 대가로 매일마다 자신을 그렇게나 쥐어 패고 괴롭히고 있는 그 녀석에게 이제 한 몸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맹신하는 tul파를 암살자처럼 보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은, 이거 너무 나갔나? 그러니까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런 교훈을 주는 것도 참 보람된단 말이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 tul파는 아무나 창조하냐? 저 쪼다 같은 겁쟁이가 과연 그런 어둠의 존재를 소환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당장에 데려와 한 방에 같이 날려줄 테니 하고 허세 부리는 어리석은 녀석들 또한 있겠지. 자, tul파를 창조할 능력이 되지 않더라도 세상에 주인 잃은 tul파는 분명히 존재할 거야. 매일마다 죽어버릴까? 죽여버릴 거야. 확 죽을까? 그래, 죽이는 게 맞아 하고 어둠의 기운을 팍팍 내비치는 애순이에게 그 달콤한 향수를 맡아 아무리 힘이 빠져서 기어갈 정도의 힘도 남아있지 않는 사념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 둘이 만나게 된다면 그러면 어찌할 거야? 그 전에 제거라도 해야 하나? 매일마다 괴롭히는 이가 있다면 그냥 확 제거할 거 아니라면 당장에 그만두길 권하고 싶다. 왜냐면 내가 세상에 외로운 tul파들에게 적절한 친구들을 소개해 주어 중간에 정신 에너지를 보수로 받아볼 생각이 넘쳐나는 날이 바로 오늘이거든. 네,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오신님의 tul파에 대한, 그리고 괴롭힘 당해 죽을까 고민하는 이들의 복수에 대한 상상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외계인과 귀신 그리고 tul파 요괴의 음모론을 믿는 이불 속 외계인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tul파에게도 오늘 잘 자라고 좋은 말 한마디 해주시길